오늘의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후장 주도 섹터는 반도체 쪽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대표님. 장 네. 초반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현재 삼성전자가 0.28%, SK하이닉스가 2.7% 정도 지금 종가 마감을 좀 앞두고 있는데 0.5%, 3.4% 좀 수정이 됐고요. 일단 종가 마감 오늘 시초 대비해서 이 상승폭을 일부 좀 되돌렸던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이 전망치를 좀 웃돈 실적을 발표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 영업이익이 최근 증권사 이 3개월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4조 한 9천억 정도로 좀 제시가 됐고요. 최근에 증권사들의 개별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됐는데 제가 좀 참고해본 한 5개 정도 리포트를 좀 종합적으로 보니까 5조 원대 중후반, 많게가 한 5조 원대 후반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제시가 됐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온 데이터는 지금 6조 원대가 좀 나왔죠. 6조 6천억 원. 지금 이 부분은 5조 원대 후반이라는 이 증권사 상단보다를 더 초과한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는 점. 특히나 1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분기 매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졌던 영업이익의 어떤 훼손 부분들이 이번 1분기의 어떤 실적 저점을 이후로 2분기의 개선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이식했기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는 많이 좀 낮아진 상태인데 막상 실적 발표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6조 원대 중반을 좀 초과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전반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수급 지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했던 호실적 기조였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1분기 중국 세트 수요에서 확인됐던 이관신 정책 수요가 가장 크게 입증이 좀 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추정치라든가 기대치는 더욱더 좀 높아지고 실적 개선에 관련된 어떤 이런 회복 속도들은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증권사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 판매 그리고 또 반도체 쪽 봐야 될 텐데 반도체 쪽은 실적이 좀 상황이 어떻던가요, 대표님? 지금 세부적인 데이터는 아직 모르죠.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폭인데 지금 일단 전망이 나왔던 부분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한 1조 원대 한 1조 5천억 정도가 더 증가됐던 그런 배경들은 첫 번째가 갤럭시 S25의 이 초기 출시 흥행 기조가 지난 S24 모델과 좀 연속성이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반면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의 경우에는 인텔리전스 AI 탑재가 재차 좀 지연되고 있고 주요 언어 모델도 올해 뭐 3월에 중국어 버전이 좀 호환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좀 지연되면서 2분기까지 판매량은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반도체, 즉 DS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와 좀 유사하거나 소폭 좀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매출액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익 부분은 당연히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하락치를 반영했던 1분기 초까지에 관련된 가격 영향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1분기 말에서 확인됐던 메모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4월을 좀 기점으로 한 낸드 가격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한 일부 제품들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좀 부연해 보자면 지금 이관신 정책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세트 수요라고 좀 불리고 있는 우리가 레거시 부분에 대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 그리고 이 부분은 1분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고객사의 재고 소진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러시 오더 물량들이 반영되는 2분기 초 그래서 이제 가격의 상승 기조와 맞물려서 긴급 발주 물량이 유입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보다 빠른 실적 개선의 어떤 체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고대역 부분이죠. AI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어떤 공급량 확대 부분들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점이기 때문에 지난 주주총회에서 언급했던 2분기부터 HBM3 모델에 관련된 공급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리겠다라는 어떤 전략과 좀 일치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부적인 데이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본 결과 또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 오늘의 주가 흐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5%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이렇게까지 밀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네. 일단 대체적으로는 오늘 일본 니케이주스가 현재 한 5%대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뭐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초 상승 부분을 모두 다 반납했던 그런 원인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상호관세가 9일을 좀 기점으로 정말 좀 발효가 좀 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점. 두 번째는 상호관세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반도체 섹터가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재차 관세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뭐 칩스법에 관련된 전면 수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의 노이즈가 좀 됐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일본이 오늘 국내 증시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이유들은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일본과 먼저 관세에 관련돼서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충분히 관세에 관련된 완화 기대감들을 일본 증시를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뒤처지는 어떤 이 관세 협의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관세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이 부분이 투시 완화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사실 실적의 어떤 저점이 아닌 실적의 어떤 확장성 내지는 개선 여부에 관련된 시그널을 명확히 좀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충분한 좀 매수의 좀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또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금은 이제 우리가 네. 협상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자체는 이제 계속 SNS를 통해서 되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지금의 흘러가는 분위기상으로 협상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4월 9일 날 정말 여차없이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세요? 시행은 되겠죠. 음. 시행은 되지만 시행의 중장기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집권 일기 때 흐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집권 일기 때에 대한 흐름과 현재가 좀 더 달라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보다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전과는 다른 행보다라고 좀 속단을 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일단 뭐 미국의 어떤 증시의 단기적인 낙폭,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지금 단기 낙폭 구간이 한 23%. 그러니까 일기 때 단기 관세를 좀 부과하고 나서 단기 낙폭 구간이 마이너스 25%니까 갭은 한 2%밖에 좀 차이가 안 나죠.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있었다는 점. 물론 이제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거라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저점을 더 깰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세 리스크는 현재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건은 이게 강경하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충분한 개정 효과들이 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무역의 불균형을 좀 해결하고자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FTA 협정에 관련된 제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대다수 품목들이 뭐 면세 조치를 좀 받았거나 관세를 크게 낮춘 사례를 좀 감안해 볼 때 저는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그러니까 조금은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행 자체는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들도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쪽으로의 투자 전략도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뭐 일부의 뭐 장비주라든지 중소형주들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이 좀 잘 나와주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지금 전략 잡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저는 뭐 반도체 섹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오느냐, 실적의 숫자가 네. 나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을 사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떤 것을 좀 사야 되는가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반도체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됐던 1분기 잠정 실적은 정말 예상치를 상회했던 실적이라는 점,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동일하게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 여기에 연계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다시금 좀 전면 재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했다 정도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뭐 전반적인 AI 관련된 뭐 성장성이 정체됐다거나 AI 투자가 단절됐다거나 또는 피크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난 4분기보다 유사한 흐름들, 레거시 부분이 어려웠다가 1분기를 통해서 2분기 좋아지는 시그널을 확인했듯이 AI 관련된 어떤 성장 기조들은 지난 4분기보다 오히려 좀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주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리스크 완화 구간이 반등할 때 오히려 실적 키워드가 추가적인 어떤 반등 내지는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